네, 방금 소개받은 이점입니다. 저는 80년도부터 이제 농기술센터에 이제 근무를 하다 한 5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센터에 있을 때 이제 전문적인 기술도 배웠지만도 줄곧 현장에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삼천포 농협에 근무하면서 똑같이 배농사에 대해서 인원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작년도에 또 배농사 지으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해도 또 여러분들은 오늘 교육을 받으면서도 딱 밖에 나가버리면 싹 다 잊어버리고 또 옛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다른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책에는 이제 나중 보면은 책에 다 나가 있으니까 그 책을 보는데 오늘 교육은 비료 주는 거 하고 물 관리하고 이양시기하고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가시면 다른 거 싹 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요 지역에서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담배, 이제 전작물, 마늘, 양파 이렇게 많이 심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전년도에 해담배라든지 영호진미라든지 작강이 안 좋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할 것은 비료 푸대만 잘 관리를 하시면은 작년에 우리가 나락이 등숙이 안 돼가 쭉쭉이 농사를 지은 것을 금년에는 나락이 동실동실하게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11시 반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법인 쌀 생산 재배 기술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문모 심고 묻는 전파는 오늘 묻는 전파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드문모 심기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그 재배 기술하고 본지가 우리 현장에서 보는 기술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진흥청이 하는 것은 또 육모하는 기술이 좀 어렵고 힘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와 접목을 해서 쉽게 드문모를 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서를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전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 면적이 69만 7천 헥타입니다. 7천 헥타인데 또 금년에도 계속 이제 재배 면적의 10%를 감소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쌀 면적 생산도 남아 돌아가고 그래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고충도 따르고 그래 합니다만 또 정부에서 또 그렇게 면적을 줄여가고 있는데 매년 한 11% 정도 면적이 줄어가고 있고 생산량도 3,657톤 정도로 이제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우리가 5천만이 묻는 식량으로서 한 70% 들어가고 그 외에 술이라든지 가공식품으로서 한 30%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전년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산량도 520, 그러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 한 1kg 정도 쌀로서 이제 그 생산이 좋게 많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보다 생산량은 적습니다. 적을 것 같아요. 등수율이 낮아가지고. 이제 다른 데 지역에도 이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전년 23년과 24년 거의 비슷한 그렇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옛날에 이제 기상하고 지금 기상하고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봄은 13일, 여름은 10일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고, 근데 가을과 겨울에는 가을은 9일, 겨울은 5일 정도 늦게 이제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름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30년도 이제 41년도까지 계산한 안쪽 이제 그 자료고 그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88년부터 17년까지 이제 밖에 그 자료인데 예전보다는 98에서 117로 19일이 여름은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고 겨울은 109일에서 91로 18일이 짧아져서 그러니까 여름은 늘어나고 겨울은 그만큼 짧아졌습니다. 짧아졌고 봄과 가을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온도라든지 이 부분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여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배농사 옛날에는 배농사 심으면 거의 다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상이 많이 이제 고온으로 해서 이제 배작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를 이래 가지고 지금도 뭐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금배추가 돼 가지고 우리가 사 먹기도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지금은 우리 세대에서는 배추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만주 한 90년도 정도 앞으로 한 50년 후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기상 환경 조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온이 1.6도 정도 이제 2020년까지 한 기온이 평균온도 1.6도 정도 이제 상승이 되고 이후에는 더 기상이 높게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기후 변화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농사라든지 모든 작물도 농지 지형지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품종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도 그렇게 그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 따라서 많이 품종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도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논에서 전체가 이제 재배하는 그 공장이 되겠지만 지금은 스마트팜이라고 해갖고 이제 시설 안에서 다 재배를 하고 농가라든지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사 짓기가 점점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상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시금치라든지 참깨, 잣, 팥, 과일도 이제 열가 현상이 나오고 이렇게 자꾸 이제 작물도 우리가 재배하기가 힘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시금치가 남해에서 재배할 때 보면 이제 너무 기상 고온으로 섭외를 받아가지고 막 짓무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고난기 배추가 작황이 안 되고 무릎병이 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재배가 안 되고 그다음 이상기후, 폭염, 고온, 한파, 물가 등 이렇게 사회 문제가 이제 되고 있다. 그것을 기상이 이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기상 보면은 8월 2일 날 4시 기준으로 서울 요자 지방은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 요자 남부 지방은 뜨거운 폭염이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작다고 하지만 면적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 이제 크기가 우리 중부 지방은 비우고 남부 지방은 폭염 내렸잖아요. 이런 기상 이상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라든지 최고 기온, 최저 기온, 폭염 일수 이런 것을 싹 다 작년도에 다 기록을 다 세웠습니다. 다 변화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클락해야 고온이라든지 이제 폭염 이런 것 때문에 재배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상을 보면은 평균 온도도 8월 달에는 작년에 2.6도가 이제 그 평년보다는 높았고 9월 달 특히 9월 달에 4.1도가 높았어요. 높고 10월 달도 1.7도 이렇게 최고 온도도 9월 달에 온도가 4.1도 이제 평년보다는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기온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배농사 재배하는데 배농사가 이제 보통 이제 적정 출수기 등수기 온도가 한 22도, 23도 요때 돼야 쌀이 최고로 맛있게 등수기 될 수 있는데 그 이상 온도가 높게 이제 변화가 하니까 등수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강수랑 비도 전년도에 보면은 이제 8월 달에 비가 그때 이제 필요했는데 가물고 이제 물도 많이 못 내주고 폭염은 이제 그러니까 날씨가 뜨거운데 논바닥에 물도 많이 이제 못 내주고 하는 그런 현실이고 일조도 이제 요 10월 달에는 비가 쭉 그러니까 많은 비는 안 내도 맑은 날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는 우리가 후반기 등숙기에서 나락이 햇볕을 많이 보고 쌀이 동성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구름이 끼고 하니까 쌀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쌀이 쭉정이가 이제 많이 놓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초반기 이제 일조 시간이라든지 평균 온도가 상승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양 시기를 최대한 일찍 심는 것보다 늦게 심는 것이 이제 배농사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일찍 올 초반기 되면 우리 여기 지역에는 이제 이모작지대로 하지만 일모작 하는데 처음 못 내기 어느 정도 합니까 시기가? 5월
5월말. 예. 대부분 어떤 보는 데는 사천 그때 보면은 5월 10일 되면 이양한다고 막 시작을 하는데 5월 말 그때면 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너무 일찍 쓰는 5월 초라도 하지만 늦어도 우리가 영어진미라든지 이제 중만식이 되다 보니까 5월 이제 좀 기간이 다른 품종보다 한 6일에서 일주일 정도 길거든요.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진미를 심더라 해도 한 5월 25일 이후에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심으면 6월 한 5일, 10일까지는 영어진미를 심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일찍 심고 영어진미 또 늦게 심으면 이제 기상재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이제 초창기 유수가 형성될 시기는 고온 기온을 해서 가지치기는 많이 됐습니다. 분유는 많이 되고 했었는데 후반기 가가지고 이제 9월 10일 등수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조 탄소 동화작용을 못 와가지고 쌀이 제대로 탱글탱글 안 하고 쭉정이가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수량은 이제 적어집니다. 뽑기는 맞는데 무게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갖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금년 배농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임고작지인데 이제 사천 그때는 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늦게 심는 늦게 작물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영어집이 늦게 되는 요 품종을 심어요. 6월 20일 이후에 되는 분도. 그렇게 되면 이제 요렇게 되면 청미가 영어집미는 청미가 많이 나오는데 청미가 많이 나고 등숙도 안 되고 작강하기가 재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심는 것도 이제 해담배가 요 좋은 품종이 있잖아요. 요런 품종을 심어서 그렇게 하면은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눈에 도일병이 왔다. 도일병이 왔다. 뭐지? 뭐이라 생각하십니까? 도일병이 왔다 그러면 밀시, 비료. 딱 보면 마을마다 쭉 가면은 매년 그 집에는 가면 돌병이 딱 따르는 논이 있어요. 있고 비료를 얼마만큼 줬냐 그러면은 얼마 안 줬다 그러면 얼마 안 줬, 얼마 주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마지에 뭐 세 포, 네 포, 이렇게 이제 전화 놓고도 얼마 안 줬다 그러고 하는데 전년도에 보면은 도일병이 영어진미가 이제 도일병이 약하기는 좀 약하지만 그름을 비료를 제대로 한 보자면은 도일병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오는데 그름을 많이 준 논. 그다음 제 홍맥나방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담배를 심잖아요. 해담배를 심는데 이제 우리가 마늘, 양파를 이제 수확하고 심으려 그러면 이제 6월 한 중하순 정도 되잖아요. 요때 심으면은 여러분들은 요때 심을 때도 밑에 밑거름을 주지요. 안 줍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그러니까 홍맥나방이다. 그러니까 밑에 마늘, 양파 할 때 우리가 태비할 때 밑거름을 많이 주잖아요. 작물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담배를 심을 때 거름을 안 줘도 충분하게 가지 분야 다 할 수 있는데 여기다 거름을 줘비니까 뭐를 늦게 이제 심어 놓는 다른 영어집이 5월달 심은 거하고 6월달 심으면 한 달 정도 캡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한 달 동안 물 식량을 주기 위해서 밑거름을 좀 주고 하지만도 마늘, 양파 심은 데는 해담배 심을 때는 거름을 안 줘도 될 겁니다. 너무 작황이 안 좋다 싶으면 안 주, 이제 이삭거름, 분열비라든지 가지치기 그럼 할 때 좀 주면 되는데 특히 이제 금년도에는 여러분들은 마늘, 양파 심은 데는 비료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하고 싶으면은 3분의 1 조금 양을 줄여갖고 깨소금 주듯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비료를 주면은 홍맥나방 요 놈이 싹 후반기에 보면 여러분들 딱 보면 약을 갖다 친다고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잘. 그래서 비료로서 딱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모작 할 때는 미끄럼을 거의 안 준다 생각하시고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모작이든 일모작에 보면 나락은 볏짚하고 쌀이 있는데 싹 다 걷어가 버려요. 그러면 나락은 뭐 먹고 그럴까요?
복합 비료 그거 먹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번 이제 그 설에 와서 이제 자녀분들이 뭐 보약도 지어주시고 여러 가지 지어주시는데 보약을 먹고 힘을 쓰고 하는데 이 나락은 이렇게 볏짚 걷어가 버리지, 나락 걷어가 버리지. 그래 하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복합 비료 딱 주고 난 그것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유기질 비료 대비가 나오잖아요. 요것도 이제 가수원이라든지 바짝물에만 이제 주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논에도 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작물 하는 데는 대비가 있으니까 그거는 줄 필요가 없는데 나락만 심는 논에는 유기물 대비를 한 최소한 300배 한 10보 정도는 뿌려 주시면 몇 년 주시면은 유기물의 보약을 볼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나락논에도 뭐 소를 키우고 이제 외양간 도움을 내가고 논에 엮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시 무늬병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 이제 비례해충 이제 배멜구하고 홍맥나방은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딱 그 배농사 짓는 데서 묵고 있다가 그 이제 수확기가 되고 하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구름을 딱 장마철 구름을 타고 원두밀 메고 우리나라에 딱 옵니다. 오면은 벨메구가 이제 그것도 그런 끼가 없는 것보다는 그런 끼 많은 노래 딱 위에서 잘 보고 여기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거 딱 안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먹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배멸두고 마찬가지고 홍맥나무도 특히 이모작에 다 들어가잖아요. 일모작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런 기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은 그런 양을 조절해 주시면은 우리가 많은 배를, 조금은 배를 볼 수 있지만도 많은 배를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멸구 홍맥나방도 이제 좀 걸음으로써 조절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이제 작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영호진미라든지 영진배 이런 품종들은 등숙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쌀이 쪼개지고 혼박 빠지고 골프하고 완전비가 안 됐어요. 완전비가. 옛날 우리 합천에서 가해 쪽에 탐나이사하고 할 때 쌀을 방아를 찍어 놔 보면은 쌀이 탱글탱글하고 딱 쌀 형태를 갖춰지고 해야 소비자들도 밥맛이 좋다고 먹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쌀액이 이렇게 되면 밥을 해놔도 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내가 만든 사람들이 내 쌀이 너무 좋다 해야 되는데 내만 내 쌀이 좋다고 그렇게 하시면은 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심는 시기라든지 이제 그럼이라든지 양을 조절하고 돼야 되고 그 보면은 전년도에 대부분 그 톤백에가 뭐 800kg가 요 선에 당기면 되는데 전년도는 대부분 나락들이 요만큼 한 50cm 정도 더 이상 나락이 다 당겼어요. 그래서 근대는 나간다 치더라도 부피가 많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작년 농사는 부피가 많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북뜨기 농사를 지었다 그런 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톤백도 이렇게 중량선에서 올 수 있는 금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방익기라든지 조금 이상기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병원을 바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가락가락 해도 안 가다가 배농사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됩니다. 토양 검정을 이제 하는데 위에 포도 한 1cm 조금 걷어내고 거기다가 한 논에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이제 흙을 떠가지고 섞어가지고 농기술생대에 갖다 주면 토양 검정을 딱 해줍니다. 해주는데 보면은 너 논에는 인산이라든지 산도라든지 유기물이라든지 많다 적다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름 주는 양도 다 여기 나와요. 그렇게 검증을 한번 받아보시고 가수원만 뭐 토양 검증하는 거야. 그 배농도 농사도 다 토양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물도 시용을 보면은 올라오는데 쭉 보니까 지금은 농가리를 갖다 이제 한 논도 있고 안 한 논도 있습니다. 안 한 논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직파 재배할 때 잡수배가 많이 녹아있는데 지금 직파 재배를 안 해도 이양 재배한 논에도 보면 잡수배가 많이 녹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 관계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잡수배가 없는 논들은 겨울에 깊이 가리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깊이 가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볏짚이라든지 이런 토양을 좀 안쪽과 밑쪽과 위쪽이 싹 이제 교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깊이 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합전 지역은 이제 강을 끼워서 모래 땅이 이제 많고 하지만도 요 땅은 매년 예전에는 규센 비료를 이제 많이 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못 주고 하는데, 요런 것은 이제 균형 시비를 해서 재배해 주면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합전 지역에서 모래 땅 논이 많을 겁니다. 모래 땅만 논이 많는데 요 땅에는 거름을 갖다가 한참에 많이 주면은 그게 쭉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주고 나면은 또 토양이라든지 이제 모래땅을 해서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름을 갖다가 이제 분실을 해가 이제 주면 좋겠는데, 그런 일기 없고 하지만도 이제 토양, 이제 모래땅 같은 경우에는 객도를 하기도 조금 힘들고 하니까 유기질 비료를 갖다가 좀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퇴비 같은 것을 많이 줘서 재배하면은 우리가 배농사 짓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류도 이제 퇴비를 많이 주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논, 이제 모래 땅이 아닌 고논, 물이 잘 안 빠진 논 있잖아요. 물 빠짐이 안 되는 논에. 요게 이제 물 빠짐이 안 되는 논에다가 배를 심어 놓으면 이제 볏짚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이 이제 그 겨울 동안이나 이제 봄에 이제 나락심을 이양하기 전까지 풀이 많이 크고 하면 이것을 노타리 이제 트랙터 노타리 쳐놔놓으면 딱 같이 밑에 어울려 있습니다. 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모를 심어 놔놓으면 모가 뿌리가 잘 안 내립니다. 그래 딱 가만히 자세히 보면 물이 있는데 거품이 볼락볼락 올라오면은 이 안에 볏짚이라든지 이런 풀들이 이제 썩으면서 가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가스가 발생인데 어떤 논에는, 심한 논에는 모가 싹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는 물이 물이 잘 안 빠지는 논에는 배가 이상이 뿌리가 착근이 안 되고 잘 안 되는 논에는 논을 살금 한 3, 4일 말라버리면은 가스가 날아가 나서 뿌리가 바로 내립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제 그 사전 지역에 보면 섭부 갯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배논이 그만 전체적으로 많이 마른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만 빼면 바로 이제 초기 일찍 발생되고 가스가 뻐끔뻐끔 올라오면은 심고 나서도 물을 빼주고 나면은 바로 그 착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험의 논은 없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품종 선택인데, 우리 품종 선택은 이제 금년도에 이제 영어진미하고 해담쌀이잖아요. 해담쌀인데, 이렇게 이제 품종도 된 걸 좋은 나락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이제 농사를 한번 지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영어진미는 이제 그 모대 기간이 조금 한 21일 이후 25일 정도 넘어돼도 괜찮은데, 특히 해담쌀은 25일 이상 넘어가면 불시 출수가 됩니다. 조생종이기 때문에 모자리에서 나락이 출수가 되어버려요. 못반에서. 그래서 모대 기간을 갖다 최소한 한 20일에서 25일 전에 예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심을 날짜를 갖다 정해놓고 하지만 비가 안 오고 잘못되고 25일 30일 정도 넘어가 버리면 못반에서 나락이 출수가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합천에 계신 분도 몇 분 이제 작년도에도 이제 그 전화 오신 분도 있고 하는데, 이제 해담쌀 같은 경우는 불시 출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자리 그 기간을 갖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25일 전에 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보통 어린 모도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이는 이제 한 12일 정도 되는 모를 심는 기고, 이제 치모가 한 15일, 20일인데 저는 요 치모를 심는데 15일보다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되는 모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20일에서 25일 모. 그러니까 모 키가 작다고 해갖고 이제 이양을 안 한 분도 되는데, 모 키는 거의 구해볼 필요가 없어요. 모 키가 작아도 빨리 착근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이 모가 제고, 중모는 30, 35분 이런 모를 심으려고 그러면은 해담쌀은 여기서 불시출수가 일어납니다. 영어진미는 괜찮는데, 그래서 이제 모대 기간을
목방 기간을 좀 짧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수 산파라 문헌 전파 이런 재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맞는 품종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가 얼마냐 그러면 보통 초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초장, 자, 간장을 이야기하는데, 요 난조 돋보에서 보면은 이 간장이 없는 여기서 요까지 이상 모가지까지가 간장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돋보에 보면 나라 이제 정무에서도 나라 키가 얼마냐면 영어 진비가 70cm다 그러면은 이상 모까지 요까지가 70cm고 요 이삭까지는 한 20cm 넘으면 되니까 한 90cm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보급종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림 종자원에서 이제 정선을 해가지고 좋은 알이 탱글탱글하고 육모를 해놔도 고릇하게 싹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 재종을 하는 그 종자를 보면은 정선이 잘 안 되면 쭉지도 섞이고 좋은 것도 섞이고 이래가 바라가 잘 균일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이제 재종하는 종자를 쓸 때는 뭐 정성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염수술을 하든지 해가 오른 탱글탱글한 좋은 종자를 받아서 육물을 해야 그 나락이 고릇하게 발화되지. 그렇지 않고 쭉쭉이 하고 막 이어나 놓으면은 발화되기가 좀 힘들고 청이 균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자를 자가 채종할 때는 혹시 이제 보급종이 이제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보급종이 놓으면 한 2년, 3년 정도는 그 종자 갖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선해가지고 좋게 잡수가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관리하면 할 수 있으니까 매년 보급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 3년 동안 그 순도가 유지되고 하면은 사용을 해도 되고 또 종자용을 쓸 때는 깨끗하게 정선을 해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도 보면은 이제 뭐 나락뿐만 아니고 뭐 깨든지 콩이든지 마늘이든지 이런 것도 한 2, 3년 창고 안에 넣어놨다가 내가 필요해서 저를 심어볼까 그러면 이놈이 싹이 낚인가 안 낚인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제 그 뭐 접시 같은 데다 밑에 수건을 깔고 물을 붓고 그 위에다 종자를 얹어놓으면 한 4, 5일 정도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한 100% 올라오면은 종자를 써도 되고 한 이제 뭐 50% 되면은 그 종자 양분 한 50% 싹이 안 트네 그러면은 좀 종자 양을 많이 해서 또 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라든지 모든 이제 종자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문 가면은 발화 실험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렇게 이제 종자가 보통 발화가 잘 안 되는 이제 기간도 길지만도 건조할 때 특히 보리라든지 나락 같은 경우는 밀이라든지 건조기 할 때 온도를 높게 고온을 하면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배열라든지 보리 이렇게 이제 건조기 발화할 때 40도 정도 맞춰가지고 저온에서 건조를 해야 발화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급종이 지금 공급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에는 우리가 이제 해담살이 노는데 요것도 키가 적습니다. 아까 67cm, 이제 70cm, 영어진미보다도 키가 작는데 이제 70cm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락 수량은 얼마잖아요. 540, 쌀로서 548kg입니다. 548kg고, 자, 배는 723kg, 요게 한 8가마이 정도 납니다. 나락 40kg짜리. 18감 나고, 여기 이제 영어진미도 이제 숙기는 8월 20일 같으면 요 숙기가 제일 늦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진미라든지 새청무 이런 것보다는 한 6일에서 7일 정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기 늦게 이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요것도 보면은 수량은 544kg 이제 이것도 한 18가마이 정도 이렇게 수량은 여러분들 수량은 지금 노는 품종에 싹 다 많이 납니다. 옛날에 이제 수량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 비축미도 보면은 우리 농가에서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을 선호하고 하는데 이제 영어진미 요것은 영남하고 호남에서 밥맛이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영어진미를 만들어놨어요. 영어진미가 우리 경남도 내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영어진미 심는 분들은 돌병에 많이 약하다 그러는데 돌병에는 제대로 심으면은 돌병에도 강합니다. 돌병이 약하다 하신 분들은 그 논에 비료를 많이 준 논에는 돌병이 약합니다. 그래서 비료만 적당히 주면은 돌병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고 이제 백옥찰배 같은 것도 이제 영어진미하고 숙기가 비슷합니다. 늦게 되는데 대부분 농가에서는 이제 찰배도 이제 늦게 심는다. 읽도 않은 찰배를 많이 베요.
그러니까 찰배는 앞에 이제 거치장스럽다고 하기보다도 이제 일반 우리나라 맵에 소각할 때 이제 그 오남비가 있고 하니까 찰배부터 먼저 베버리고 일반 배를 이제 베고 하니까 너무 속기가 안 되는 것을 일찍 베버리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는데 요것도 적당하게 이제 속기를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제 아람배 요것은 이제 경남 농기술원에서 이제 그 재배 만들어 놓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사천 지역에서도 이제 그 전년도에 재배합니다. 밤바도 괜찮고 여기 쪽에서 키가 제일 큽니다. 키가 제일 이제 많이 크고 키가 어떻게 보면 나도 덩발이 있어야 밥맛이 좋고 그렇습니다.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름을 조금 주면은 또복 우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큰 놈들은 조금 거름을 많이 주면 또복될 우러가 있고 그러한데 내년도 정도 되면은 이것도 한 보급종으로 선정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진배 요것은 이제 사천 지역에 이제가 공급 비중을 재배하고 하는데 특히 혹시 이제 심으실 분들은 영진배도 일찍 심으면 안 되고 6월 한 10일 전후 혹시 심을 것 같으면 6월 10일 전후에 심어야 돼요. 하고 땅이 좋은 땅, 모래 땅은 보다는 이제 우리가 땅심이 좋은 데 이런 데 심어야 나락이 잘 됩니다. 많이 나고. 그래서 요것은 적기를 갖다가 6월에 한 10일 정도 일찍 심는 것보다 심어주는 게 좋고 요것도 106급에게 좀 약하고 영호짐이 요것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일찍 심는다고 하는 걸 5월 달에 이제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상 볼 때 우리 합천에서도 한 6월 후반기가 하고 이제 냉해는 예전에는 막 냉해도 오고 했는데 10월 달 후반기 가서도 나락 수확할 때까지 큰 냉해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호짐이 같은 거는 5월 빨리 심는 한 5월 25일부터 6월 한 5일 정도 한 10일 요때 제일 안정적으로 심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6월 작년 때 6월 13일에 심었는데도 재배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심을 수 있는 것은 5월 25일에서 한 6월 5일, 10일 정도, 늦어도 10일 정도까지 심으면은 안정적으로 재배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영호짐이 요 하는데 보면은 비료량을 맞춰서 줘야 돼. 너무 많이 주면은 이게 이제 청미가 분열이 이제 비료를 이제 심고 나서 심는 폭지도 많이 암지만은도 한 포기가 나락이 이삭이 달리는 게 몇 개 달립니까? 많이 세어보면 많이 달리는 거. 다 아무리 많이 달리도 한 20개 안팎짜리예요. 포기가 분열돼가 60개 이렇게 갱수가 나도 정상적으로 이게 나락이 되겠다 싶은 갱수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락을 갖다가 분열비를 주는 것도 이렇게 60개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키우고 없고 이제 한 20개 이상만 되면은 정상적인 나락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영호짐이 같은 건 많이 준다면 밑에 잔잔한 이삭이 한두 개씩 달리는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개 정도 분열이 된다 그러면은 20개는 이삭이 좋은 정상적으로 달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삭이 잔잔한 거 그런 것이 한 40개 달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타국할 때 보면은 영호짐미가 청미가 많이 받칩니다. 청미가 많이 노는 것은 거름을 많이 준다든지 이제 뭐 심을 때 본수를 갖다 많이 잡아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심을 때 보면은 이제 보통은 나중에 놓지만 60조 심으면은 본수를 영호짐미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한 7개 정도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는 그렇게 이제 적게 심지만도 사천 같은 데 보면은 모를 심고 나서 딱 돌아서면은 분열이 안 해도 될 거는 논이 막 새파랗습니다. 논이 새파래요. 그러니까 분열을 할 필요도 없이 한 20개 정도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다 심어 놓으면은 거기다 또 분열비 이상 가지그름 주제 이래 놓으면 딱 그름 주고 나면은 바로 토일병이 딱 들어가가지고 심어 놓은 사람들은 머리를 갖다가 스트레스 받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영호짐이 심을 때 5월 달에 이제 심으면서도 심는 본수는 한 5개, 7개 정도 적게 그렇게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담살인데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도
모대기간, 못방 기간이 한 25일 이상 넘어가면은 불시 출수가 된다고 명심하시고, 요 조생종은 그렇게 이제 모대 기간을 좀 짧게 해 주시고, 특히 이제 이모작지대 늦게 이제 심는 데는 이제 해담쌀도 이제 괜찮지만도 정상적으로 6월 달에 심어도 일반 영어짐이 심는 시기에 요때 우리가 이제 심어도 해담쌀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생종이라고 해서 일찍 심는다든지 늦게 심을 때면 해담배를 심을 필요 없이 아까 보면 수량도 정상적으로 이제 많이 나잖아요. 나기 때문에 6월에 한 10일이라든지 뭐 20일 요 사이 심어도 밥맛이 좋고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일반 영어짐이 뭐 심을 때 요때 심어도 이제 되고 6월 달에 심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는 전천으로 하고 또 특히 이제 조기 재배용으로 이제 추수 햅쌀용으로 많이 재배하고 이제 밥맛도 일본 고시계의 밥맛 좋은 그 품종을 구별했기 때문에 밥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배 요것은 이제 그 경남도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해담배보다는 한 5일 정도 빨리 이제 출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조용배를 심어도 괜찮습니다. 상강배도 이제 여러분 이제 요도 키가 크고 이제 거름을 많이 주면은 힘들고 새청무도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이파리가 독립배처럼 이파리가 넓고 이제 좀 거칩니다. 수량도 많이 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저 말급이 안평배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염성수는 여러분 소금물 관리는 이제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자 소독할 때, 어제도 보니까 종자 소독해서 키다리병이 이제 100% 이제 방제가 안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종자 소독할 때 이제 보면은, 꼭 이제 살균제를 선택하시고 꼭 살충제를 이어 주십시오. 이한명충약. 예, 꼭 이어서 이제 종자 소독하는데, 종자 소독도 이제 볼 때 물 온도가 30도 되는 물에 이틀간 담가놔야 됩니다. 이틀간 담가놔야 있는데 소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 온도가 저온에서 되면 소독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소독기 요는 것도 보면 이제 자그마한 가정용으로 쓸 때는 인터넷도 이제 그 판매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키다리병이 많이 놓은 논에는 종자 소독도 하고 이렇게 온탕치법을 해야 됩니다. 온탕치법이 거의 한 98% 정도는 온탕치법을 키다리하면 방제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 이제 물 온도도 한 62도 담가놔 놓고, 온도를 높이 놔놓고 이제 종자를 갖다가 한 10분간 담가놨다가 바로 찬물에다가, 담그면 온탕 소독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소독기만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키다리병 방제 효과는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키다리병은 여러분들이 못 보는 키다리병이 한두 개 있으면 뽑아보면 되는데 좀 많이 있는 것을 본답에다 이제 심어놔 놓으면은 이것이 이제 걸린 병은 조금 있다가 죽는데 또 죽으면서 그냥 안 죽고 옆에 놈한테 이제 포자를 옮기고 또 죽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옆에 놈이 또 걸려 죽고 또 새로운 포자 생기고 그래 하기 때문에 이제 키다리병이 걸린 놈은 죽는다고는 하나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두 개 있어야 완전 빼삐야 키다리병 방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물 온도가 요게 이제 30도 이상 되면은 요게 파란색이 하듯이 이것이 물을 이제 침투를 내가 종자 소독 효과가 있는데 낮은 온도에서는 이제 물이 소독약이 침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독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살충제를 열악한 것도 이제 이삭선충을 피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넣어주자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싹 틔우기도 아까 32도 이제 종자 소독 이틀 하고 나서 맑은 물에 씻어 가지고 건지만 놓으면은 싹이 한 나자 정도 되면 싹이 이렇게 터 나옵니다. 많이 터는 것보다는 더 적게 터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할 때.
요 싹트기 요 말씀드렸고, 펩시 바라. 자, 파종도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농가들이 보면은 이 상자 육모 상자에 한 200g 여니까 농가들이 뭐가 적다고 좀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220g 여가지고 하니까 종자 상자량이 본수 좀 줄이고 하니까 한 마지에 한 16개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kg 한 개 갖고 200g 여면은 100개 나오고 220g 넣으면 90개 정도 그렇게 이제 상자가 육모됩니다. 조금 쉬다 하겠습니다.